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도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행히도 연말에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엔 일정 부분 연기금의 수급에 의한 반등, 그리고 그것이 노출되자 쇼커버링 들어온 세력들의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시한 분석 때 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만, 이런 기술적 반등이 지속되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에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반도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월 달에는 대형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이벤트는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고요. 또 2019 CES가 있죠. CES 관련주들은 다음 시간에 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벤트들을 가지고 세력들은 또 수급을 형성하려고 할 겁니다. 이미 양쪽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수급이 형성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진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이번 이벤트들을 바라보고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37번째인데요. JP모건에서는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항상 개최를 합니다. 올해는 이제 1월 7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요 사이에 이제 뉴스들이 나올 거고, 그 전에 만약에 강한 종목이 탄생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 시간에는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추세적 접근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 좀 보죠. 셀트리온이 이번에 메인 트랙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두 기업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도 크고요.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좋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두 종목 다 갑자기 수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트레이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런 악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이 가파르게 형성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대형주에서는 이 둘을 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관련된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LG화학이라든지 메디톡스, 바이오로메드,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시장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아무래도 이제 1대1 호스팅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세력들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시면 ABL 바이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재료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고 역시 매매를 해야 될 거고요. 한독 같은 경우도 1대1 호스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서 수급이 붙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스텐 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아토피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부강약품 역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엔지켄 생명과학하고 엑세스바이오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쪽의 그 파이프라인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파이프라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세력들은 모르는 거죠. 갑자기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미팅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 밑에 이제 두 기업, 툴젠이나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코넥스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종목군은 이제 제외를 좀 시키고요. 나머지 종목군 파맵심, 제일약품, 올릭스, 신풍제약 등등에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역시 킵을 해놓고 관심 종목에 잘 등록시킨 다음에 연초에 재료가 어떻게 나오게 되고 또 수급이 어떻게 붙는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보시면 파메신 같은 경우도 이제 명력 항암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역시 항암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필룩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이제 전제로 해서 투자 유치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 쪽이기 때문에 필룩스도 역시 수급이 갑자기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 외에도 항암 분야에 관련돼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그 종목들도 수급이 붙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보죠. 바닥에서 아주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박스권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죠. 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대형 종목군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탄력이 붙으면 또 가파르게 올라오는 바이오 종목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트레이딩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역시 이 저점이 깨져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 형성했던 이 박스권의 저점인 19만 3천원 라인, 이 라인을 깨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역시 20만원 밑에서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20만원 위에서 움직이면서 수급이 붙는 걸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상패를 면하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형주고 또 여러분들이 수급을 장중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냐,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저점을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느냐를 잘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면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이 언제든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 좀 보죠. 자, 지난번에 6,600억대 인보사 관련된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주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강한 흐름을 만들었고요. 대량 거래가 수반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죠. 정말로 이제는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하고 같지는 않다는 소리입니다. 한미약품이 대규모 수출 기업을 하면서 초급등을 했던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6천억대 아주 좋은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급등이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가 최근엔 좀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기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 계약을 크게 한다 그래도 최근에 그런 흐름 보면 추세를 만들면서 강력한 그런 흐름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소리입니다. 자, 코오롱 생명과학을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오롱 생명과학이 더 강하죠. 지난번에 거래량도 좋고 강한 흐름을 보였고 아직 중심 균형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다시 위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급을 오히려 코오롱 생명과학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는 게 더 유리해 보여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렇고요. 자,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기술적으로 반등을 합니다만 옆으로 누우면서 약하죠.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탄력적이긴 되게 쉽지 않은 게 역시 얘도 계속 매물대를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고 좋은 재료가 또 나와야 됩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오히려 최근에는 수급이 붙으면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얘도 요 상단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매물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거래량하고 지난번에 강력한 흐름을 만들 때 그런 거래량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역시 거래량이 적습니다. 더 많은 거래가 터져줘야지
30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이렇게 거래량 없이 올라가면 조금만 물량이 나와도 그대로 쏟아져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는, 자, 한미약품 보죠. 최근에 또 바닥에서 급등 나가라고 있는데, 한미약품도 보시면, 자, 이렇게 초급등, 이런 완급등, 초급등이 이제는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한미약품이 대량 수출 계약이 취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구설에도 많이 오르면서 제약바이오들이 급등을 할 땐 급등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미약품 시절에 그런 초급등, 1000%, 2000%의 초급등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최근 이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ABL 바이오, 신규준데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앞전의 고점을 넘고서 그 고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 역시 수급이 수반이 돼야 돼요. 수급이 수반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이 강하려면 최소한 이번에 이 고점을 돌파했던 이 장대양봉, 이 장대양봉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되겠죠. 자, 장대양봉의 자리를 훼손하지 말고 이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직전 고점 위에서 노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반등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땐. 그래도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17,450원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종가상으로 깨지지 않고 움직이면 조금만 수비 들어와도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자, 한독 같은 경우는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추세가 계단식으로 올라와도 매물을 계속 소화해야 됩니다. 최근에 좋은 거래도 한번 나왔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갖고 트레이딩 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JP모건 관련된 재료는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되면 차익 실현에 눌림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강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그 돌파 시에 강한 수급이 연속으로 붙지 않으면 다시 또 되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보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강스텐 같은 경우는 요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다 벗겨내서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덜 수급적으로 부담스러워요. 자, 부강약품 역시 반영이 미리 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인데 거래량이 적은 게 좀 아쉽습니다만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면서 매매하기는 이런 종목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 앞전에 이렇게 매물대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더 터지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래서 눌림목이 역시 거래량 없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형성되지 않고,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눌림목 나오면 그때를 노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엔지캠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음봉에서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자, 엑세스바이오 마찬가지로 쭉 흘러내리죠. 시장에선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시다시피 이번에 그 JP모건에 참여하는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뭔가 파이프라인이 항암제 쪽에, 그리고 당뇨병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쪽에 그런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더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리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앞으로 기술 수출 개혁이 대박이 나도 과거와 같은 그런 초급등은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요, 그래 1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 수출 기록을 세웠는데도 한번 보세요. 완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점상한가에 가깝게 가고 추가 상승이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긴 꼬리 달리고 매물을 받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자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여기서 거의 상승을 급진적해도 눌림목이 나와서 요 자리를 깨진 않았을 겁니다. 요 자리에서 찌글찌글 거리다가 추세를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거래량도 계속 붙지도 않고 굉장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계약 수출도 별 볼일 없다는 소리입니다. 시장에서는. 인트론 바이오도 보세요. 급등했다가 매물 담았고 음봉 떨어졌죠. 이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음봉이 깊게 떨어지게 되고 매물을 받으면 결국 바닥까지 다시 떨어져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꽤 접근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바닥권이니까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수급이 없죠. 다시 수급이 안 붙으면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7,500억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살려나가기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앞전에 한미약품 시절에 그런 완급등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물론 기대감만큼 그런 수출 계약 금액이 작아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7천억대 계약인데도 이렇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도 보셨고, 유한양행 보셨고, 인트론바이오 보셨듯이 막연한 기대, 예전처럼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시세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도 다 안 좋은데요. 그래서 저런 재료가 있을 때 움직인다면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보고 바이오 관련들은 끝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자, 2019년도 어려운 장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서 테마주 중심의 매매를 통해서 성공하는 멋진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